의원 시절에 네. 상당히 많은 그 논리성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의원이라기보다는 어떤 학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거 의원 시절의 추억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련이 많죠. 뭐 제 생각이나 정책들은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화해서 실제 서민들의 삶이나 그다음에 생활과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욕은 앞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모순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쳐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워낙 앞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이런 쪽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굉장히 서민들을 위해서 또 예.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서 특히 FTA 초반부터 아주 반대를 논리를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오셨었는데 참여정부 때 좀 고초를 치르신 일 조금 여쭤봐도 될지요? 어느 권력이나요 자기 정책을 이를테면 국책 사업으로 혹은 국가적 과제로 밀고 있는데 일개 의원이 그리고 더구나 초선 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 대신 보좌관이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과 6년 7년 만에 그래 당신 반대가 옳았다 당신 정책이 옳았다고 복권을 시켜주시는 바람에 요즘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실은. 예. 예. 아직까지도 그 사회 인식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정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 경선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주 세력을 결집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와전돼서 서울시장 후보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과연 민주 세력들이 결집하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먼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기준으로 지금 세금을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새로운 자동차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가 없게 한미 FTA에 규정을 해놔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게 국가의 정책 주권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천정배 의원님이나 이종걸 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일관되게 문제를 지적해왔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대를 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당내 내부의 당파성 그 파쟁성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잠시 너 나랑 손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런 기준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바른 정책과 바른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분들이 소외되고 비주류가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있다는 건 부인 못할 현실입니다. 예. 네, 그러한 정치권의 문제가 사실은 일반 대중에도 와 있어가지고 약간 그 부유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FTA라면 자기가 이익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또 우리나라 재벌들만 해도 미국 사회에 편입되면 이익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못 되고요. 지금 이 한미 FTA는 이를테면 한국의 농민과 미국의 거대 기업농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1,000원, 2,000원, 10만원, 20만원 그런 저축자들과 미국의 수천억,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의 싸움입니다. 이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 투자자 대 투자자의 싸움인데 우리가 아무리 자원이 축적돼 있는들 그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과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체급이 안 맞는 거죠. 패더급과 헤비급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우스포란 말이 있습니다. 네. 집단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아파트 주거민들, 이분들이 일본처럼 장기 그 공황에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요 2007년 이래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7, 8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집은 매년 30만 채, 50만 채를 지었잖아요. 물론 매실주택도 있겠죠. 늘 오래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비율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40%는 내 집이 없어요. 전월세에 삽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금을 1년에 2, 3천 원 올려줘야 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집을 샀거나
그다음에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을 빌린 사람들은 그 은행 이자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노후 비용 들어야죠. 그다음에 의료 비용 들어야죠. 아이 저축 비용 들어야죠.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집을 없는 사람이 40%고 집 있는 사람조차도 그 집값 때문에 이자 때문에 하우스포가 되는 거죠.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파탄 상태에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력 갱생할 수 있어야 되고 패자 부활전을 줘야 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지는 도리어 아니 재벌을 손자에게도 밥을 공짜 밥을 주자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내몰고 이런 사회에서는 미래의 비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